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3월 28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무죄로 나왔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겁니다. 예상 바뀝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 법률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지금 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유튜버, 보수 유튜버 중에 법률 전문가들이 나왔을까지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재명을 바로 깜빵으로 보내는 방법은 있다. 라고 들고 나온 게 파기환송이냐 파기자판이냐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쉽게 정리를 하자면 파기자판이라는 것은 대법원이 이제 고등법원 끝났으니까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으니까 다음 단계는 대법원입니다. 그 상고를 누가 하느냐? 이재명이 상고할 리는 없죠. 무죄인데 왜 상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바로 하루 만에 상고를 했습니다. 항소심 이유는 항소심 판결 위법성이 너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가 어렵다.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판단이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바로 상고를 했습니다. 자, 이 바로 상고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받은 대법원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파기환송 고등법원으로 다시 보내서 새로운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파기환송입니다. 거기에서 무죄가 되면은 무죄 확정으로 끝나든지 아니면은 무죄가 되면은 검찰이 다시 재상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나온 결과에 대해서 같은 프로세스를 한 번 더 밟는 겁니다. 재상고를 하면 그때서야 대법원에 간다는 겁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법률 전문가들은 하는 얘기야. 파기환송보다 빠른 방법이 있어. 파기자판이라는 게 있다. 파기자판이 뭐냐? 대법원에 바로 상고를 하면은 이 증거에 의해 대법원이 바로 직접 판결을 할 것이다. 그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단축돼서 심지어 633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633 원칙을 1심에서는 6, 그 다음에 2심에서는 1심 받은 그 결과로부터 석 달 내에, 그리고 3심은 2심 결과 받은 데서 석 달 내에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심지어 3개월이 아닌 2개월 내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더구나 지금 검찰이 바로 상고를 했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걸리는 시간, 이 상고장 제출 기한이 7일인데 이재명이 상고 권한을 갖고 있다면은 마지막 날, 상고 기한 마지막 날 낼 텐데 7일째 낼 거고, 그 다음에 상고 이유서는 또 20일 만에 내야 되니까 27일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피고인이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다. 최악의 경우에 27일 지나서 상고 이유서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상고 이유서를 낼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검찰들이 바로 상고장을 재수출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판은 27일 앞당길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 3심, 소위 말하는 최종심, 소위 말하는 대법원에 가서 2심의 무죄라는 걸 확 뒤집을 수 있다. 굉장히 희망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김 빼는 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네가 뭔데? 저는 법률 전문가 아닙니다. 근데 왜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거에 김을 빼느냐? 뭐 요새 진짜 떠오르는 별 이 유튜버 중에서 서정욱 변호사까지도 파기 자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저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법률가로서가 아니라, 법률은 이 사람들이 훨씬 잘 알아요. 주진우, 서정욱, 강신업, 장동혁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러나 법률가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저는 얘기를 할 때에 또 김 빼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서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왜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 하느냐? 이유는 이번에 이재명을 살려준 사람은 누굽니까? 이해슬과 정재호입니까? 아닙니다. 조희대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왜 제가 조희대라고 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 재판인지를 조희대가 모를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건을 맡도록 호남 출신 찐 좌파 판사 2명을 이 자리에 오도록 한 사람이 누굽니까? 형사 6-2부로 오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임명권 누가 가지는 거냐고요? 조희대가 보낸 겁니다. 조희대가 임명한 겁니다. 개떡같이 임명한 겁니다. 아니면 정말 무심하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조희대는 허수아비고 우리가 이때까지 지켜봐온 것과 같이 천대엽이 다 장난을 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제가 이런 추정을 하는 이유는 서부지방법원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하고 그걸 중앙지법에 가서 체포장을 못 받고 그 전에 물론 통신영장 무슨 영장 다 청구해서 안 되니까 판사 쇼핑을 해서 서부지법에 와서 위법으로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들이밀었는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조항으로까지 만들면서 대통령이 계시는 관저는 군사기밀지역의 군사 1급 보호지역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저벅저벅 경찰이 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한다? 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한다? 이걸 누가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조희대가 거기서 끊어줬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여기 온 데에서 가장 큰 죄를 짓고 가장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데 선봉장에 선 사람이 바로 조희대예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가 정말 사람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초반부터 얘기했어요. 역사의 길이 남을 거다. 숨어서 소리 안 내면은 착하고 일 안 만드는 사람이에요. 조혜대가 자기가 대법관으로 왔는데 천하의 모사꾼 천대엽을 그대로 법원 행정처장으로 그대로 뒀습니다. 실질적으로 천대엽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더라도 천대엽이 조혜대보다도 더 우람하고 더 남성적이고 더 포스가 있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뭐 하는 데입니까? 인사도 관련되고 재정도 관련하고 소위 말하는 법원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일을 다 하는 우리가 일반 사회로 얘기하면 총무입니다. 총무. 직접적인 인사권은 없겠죠. 도장 찍는 건. 그러나 분명히 입김이 들어갔거나 심지어 입김이 직접 안 들어갔다 해도 이런 이해슬이나 정재호 같은 사람을 판사로 그 자리에 최은정 판사와 같이 일하도록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맡도록 그 자리로 보냈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써도 한참 잘못 썼습니다. 조희대가 뭐 소신 있고 강직하고 청렴결백하고 눈 딱 봐도 강직한 데 없습니다. 눈 딱 봐도 소신 없습니다. 체포영장 나왔을 때부터 벌써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됩니다. 법원 전체 회의를 거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바로 서부지법에 있는 판사들을 인사이동을 시키다든지 아니면 그건 영장을 발부 못하도록 처벌을 하든지 그대로 흘러가도록 놨습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거기서부터 일은 엉망진창으로 굴러가서 대통령을 결국 깜빵까지 보내고 오늘날 이 꼴이 되도록 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도 개판 5분전이지만 사법부 조희대가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데 검찰, 경찰, 공수처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게 누구야? 조희대입니다. 자,
검찰들은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이 말이 안 된다 싶어 바로 공소장을 내서 우리가 볼 때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볼 경우에는 3심 재판을 하는데 대법원 재판을 하는데 27일이나 땡기도록 검찰이 상고장을 내줘서 좋다. 거기까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게 사건이 넘어왔으면 지금부터 누구가 이걸 재판을 끌어가야 됩니까? 대부분 판사들이 끌어갑니다. 판사 13명이 끌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입김이 가장 강합니까? 조혜대가 나와가 한마디 했어요. 그냥 선거법 위반은 굉장히 중대한 거기 때문에 633 원칙을 지켜야 된다. 미룰 수가 없다. 원칙적인 말 누가 못해? 원칙적인 말만 했지 조혜대의 지금까지 처신으로 볼 때 과연 지금 이 타이밍이 이재명의 이 진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오버랩되게 돼 있어요. 민주당은 또 딴지 걸겠지. 에? 헌법 84조를 밀어대면서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하는데도 일단 민주당은 어떻게 밀어붙일까요? 대통령 선거를 못하도록 할 거예요. 이런 압박 속에 조희대가 앞장서서 시끄러. 내가 책임지고 할 거야. 이거는 검찰들이 올린 상고장이 이유 없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해가 돼. 이건 시간 끌어서도 안 돼. 파기환송으로 하면은 지금 민주당 쪽에 대변인이나 법률자문단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국힘 쪽에서 하는 얘기는 2개월 내지 3개월 만에 다시 유죄를 확실히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한 달 걸리고 뭐 서류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한 달은 지금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검찰이 상고장을 냈으니까. 이게 또 파기환송되면 고법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파기환송되면 다시 고법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재판을 해가지고 파기환송되면은 또다시 고법으로 되돌아가면은 또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연말 정도는 돼야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게 누구냐. 파기 재판으로 끌고 가서 확실하게 2심을 뒤집는 증거에 근거한 직접 판결을 이재명 앞에 넣은 깜빵이야. 해줘야 될 사람은 조희대야. 근데 지금까지 조희대가 보여온 그 소신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용기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기회주의적이고 대통령이 자기를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체포되고 대통령이 구속되는데도 대통령을 위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은 인간이 지금 나서서 이 얽히고 설킨 정치판에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판에 끼들어가지고 윤석열에게 손을 들어주면서 이재명에게 칼을 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나 서정우 의원이 아니라 변호사나 강신업 변호사나 장동혁 전 판사 지금 의원이나 이분들은 다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원칙을. 우리가 민주당하고 싸워가 맨날 지는 이유가 뭡니까? 맨날은 알지만 대부분 경우 우린 정규전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법도 원칙에 따른 쟤들은 게릴라전이에요. 도적대들이야. 도적대들. 깡패들이라고. 법이 소용이 없어. 법이 소용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게 무죄를 받는 거야. 그거 지금 얼마나 웃기는 거. 민주당에 법률 대변인이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앞에서 하는 얘기 들을 게 가관입니다. 상고 기각될 것이다. 검찰이 상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바로 기각시켜줄 것이다. 이유는
정치검찰의 상고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이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실 인정 또한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3심에서도 2심 판결이 너무나 완벽해서 그대로 무죄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떠드는 거예요.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법률 담당한다는 뭐 대변인인지 나와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는데 아무리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기가 찹니다. 이런 궤변이 먹혀들도록 그들은 선전하는 거예요. 조희대가 용기를 내서 대통령을 살려줄까요? 이 대통령하고 관계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선고는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 그 타이밍을 또 이재명의 재판과 걸어가지고 분명히 방해 공작을 할 것이다. 그냥 내가 유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한 걸 보십시오. 시간을 조절하러 들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보다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되면서 이재명이 유죄가 될 경우에 뒤집어지겠죠?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그 대통령 선고에 대해서 날짜와 선고 내용에 대해서 헌재 또 압박을 가할 거라고요. 어떤 분은 뭐 이재명이 무죄된 게 윤 대통령 재판에 이득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득이 되려면 대원칙이 있어야 돼요. 대법원장 조희대가 정말 강심장이고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사람이라면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조희대의 모습으로는 절대 이득이 될 수 없다. 이재명의 재판 결과를 보고 가장 놀랐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도 깜짝 놀랐지만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조희대가 이런 인간들을 그 자리에 판사로 갖다 놓다니? 결국 이건 누구냐? 천대엽이야. 천대엽이라는 정말 희대의 부정선거를 만들어내고 정말 모사꾼 중에 모사꾼인 사람을 조희대가 법원장으로 참 대법원장으로 가면서도 자기보다 더 힘이 세고 혓바닥도 세고 더 마음대로 조직을 휘잡고 더 가까이서 조직을 휘잡고 법원의 살림살이를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법원 행정처장으로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희대가 강단도 없고 자기 소신도 없는 겁니다. 자기 철학도 없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대법원을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기환송, 파기자판 뭐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기자판으로 간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2개월 내에 이재명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걸 얻어내는 건 쉽지가 않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너는 어째 맨날 비관적인 얘기만 하느냐. 전쟁에서 이기려면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도 물론 주진우 의원이나 장동혁 의원이나 서정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 똑같이 걱정하지 마. 파기자판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아니야. 파기자판보다는 파기환송이나 어쨌든 어느 길이 더 나은지 모르지만 이길 수 있고 까디집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 칼자루를 진 사람이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은 조희대인데 이때까지 보여준 조희대의 태도로 볼 때는 강단 있게 이걸 처리할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까? 저는 엄청난 퀘스천, 어마어마하게 큰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결론.
조희대가 대통령을 죽이고 있습니다. 조희대가 이재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조희대에게 뭐 선거법은 633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흥분해가지고 조희대가 우리 편이고 도와준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대서는 안 됩니다. 기댈 만한 인물도 못 됩니다. 우리끼리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민주당처럼 악착같이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